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관세 믿는다. 중국과 자동차 무역 전쟁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AI 혹한기 가능성 없어. 엔비디아 실적 상승 뒷받침. 유진투자증권은 11일 제3차 인공지능 겨울이 도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또는 다음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상승 여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노공업 안정적인 실적 성장, 목표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 유진투자증권은 리노공업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12일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2662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05%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면서 870선 상승하며 876선에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네이버가 시총 10위권까지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11위권까지 밀렸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0.14% 상승불 켜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습니다.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어제는 쉬어갔습니다. 현대차도 3.7% 정도 내림세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62% 소폭이지만 낙폭분 만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삼성물산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가 쉬어가면서 기아 역시 1.7%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0.7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이 시총 10위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06%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54% 강보합 수준에서 17만 원 하회하면서 16만 9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엔캠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약세는 여기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상승했던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는 60만 원 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HLB도 보시면요. 0.8%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장에서는 2.6%의 오름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1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약하게 10만 원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이거를 연속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어제 장에서 1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오늘 상승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제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143억 원으로 시장 컨센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10% 넘게 상승 마감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0.82%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장에서 2.6% 정도 밀리면서 10만 1,000원 선에서 걸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하기 전에 첫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효성 TNC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4분기 때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주가가 좀 반짝했지만 결국은 상승분을 좀 반납했죠. 우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신저가를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가 회복된다는 부분은 저희 효성TNC에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스판덱스 쪽에서의 수급이 악화되는 부분, 여러 가지 또 스프레드 하락이 여러 가지 요인이 악재가 좀 작용을 했지만, 근데 이제 올해 어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3월에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 같은 경우가 지금 80%대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1월이 70% 중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스판덱스 가동률만 본다고 했을 때 이 효성TNC의 이 스판덱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오르면은 이제 재고 일수나 이 전담 고객들의 재고 일수나 이런 부분이 좀 하락하는 부분인데, 원래 연초에는 40일 수준이 바로 재고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5일 정도로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어떤 이 조짐이 지금 보이면서 주가가 좀 약간 상승을 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판덱스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 춘절 이후에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이나 경기 회복 영향으로 지금은 올해는 한 10만 톤 정도가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효성TNC 같은 경우도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8만 톤의 하반기 때 이 신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효성TNC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효성TNC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던 효성TNC 이제 좀 좋게 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좀 주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제 풍산이죠.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신동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방산 쪽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방산 쪽에서의 이 글로벌적인 이 포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신동 쪽에서의 이 영업이익에 대한 악화 부분을 방산 쪽에서 충분히 지금 만회해주고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탄약 쪽에서는 탄약 또 이제 이런 포탄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탄약 쪽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은 어떤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추려고 지금 생산 폭발을 늘린다. 한마디로 정말 이 포탄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의 이 수원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확대 정부 정책에 대한 좋은 부분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이 신동 쪽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반등만 펀더멘탈만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풍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상반기 내내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방산 쪽에서의 수출만 매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풍산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풍산의 목표 주가를 그 57,000원까지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풍산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효성 TNC입니다. 어제 리포트 시간에서도 함께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주가의 악재가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풍산입니다. 요즘 방산주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묶이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내내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2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어제장에서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3% 안팎으로 급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내림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예상 체결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54% 예상 체결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67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하면서 8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수 상황 함께 보시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약세를 어제는 보였었는데 오늘장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였죠. 사우디와 복합 화력소에 1,50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강세 보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0.48%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앞서 오늘의 일면에서 김시은 팀장이 주목해보자라고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로봇 관련주가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다만 오늘장에서는 1.69%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 AICR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고캠 바이오 그동안 좀 상승분이 높았던 탓일까요? 오늘은 장 초반에 1.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1억 달러를 한화로 계산해봤을 때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로서 어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9.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S 살펴보실 텐데요. 사내 이사가 초전도체 물질 특허 출원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0.48%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가량 떨어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식 5위에 와 있네요. 0.36%. 최근에 어제 보니까 두산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 주가들의 약진이 좀 있었습니다. 5위권까지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한 두산 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지난번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인터배터리가 이제는 끝났습니다만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27년 양산을 생각하고 있다. 도요타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 SDI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네요. 우리기술투자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9% 비트코인이 이제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기술투자도 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두산 로보틱스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죠. 이제 또 MSC의 편입 얘기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조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때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6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이 커져 있죠. 그러니까 편입은 됩니다. 근데 편입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전지 강세에 맞물려가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조금 파네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462억, 267억 팔고 있고 벌써 한 700억 파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도 755계약 지금 외국인들은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로그램을 순매도 다 흘러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전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차전지 쪽 오늘 반등 셉니다. 1.25%. 간밤에 테슬라가 나스닥은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는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발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낙폭을 조금 등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아까 장 초반에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40억, 17억 각각 순 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HPSP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파란색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포스코 오늘 이름 들어간 회사들이 강하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4.8%, 프로그램 32억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18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AMD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2%가량 프로그램 순매수 33억 들어오면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나노신소재 2차전지 쪽에 또 강세 있으니까 오늘 올라갑니다. 23억 프로그램 순매수에 5.7%. 네페사크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았죠.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7.3%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일시적으로 강세에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순매도로 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75억 순매도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까지 프로그램은 순매도 쪽입니다. 삼성 SDI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48억 순매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상당히 강세 분위기입니다. 프로그램은 하지만 순매도로 가 있네요. 코스닥입니다. 엔캠 프로그램 순매도 1위입니다. 84억 프로그램 나오면서 3%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주가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47억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장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CT 소부장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빠지고 엔비디아도 AMD도 장비주도 쭉 빠진 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상위 기업들 또 이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게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만 이 AI 쪽에서의 이 모멘텀이 주가를 좀 더 과하게 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이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 영향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하락세, 어제도 이 하락세를 보이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하지만은 그 전에 좀 약세를 보여주었던 애플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아예 반도체에 대한 IT 업종의 투심이 꺾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쉬어가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소외는 많이 됐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초안도 높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 반도체주들의 하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또 적극적 매수, 또 어떻게 보면 좀 투매에 동참한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투매 같이 가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2차 전지 쪽은 오늘 안 볼 수가 없어요. 간밤에 테슬라가 간만에 좀 상승을 했고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또 많이 보시는 게 삼성 SDI더라고요. 관심 지수 상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도 있었고 인터배터리 행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조금 흥분하게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의 반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삼성 SDI 전방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갖는 점은 그 전에 어떤 2차 전지 양극재 중심으로의 개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모습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서 먼저 지금 앞선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산 성공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선 그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 SDI에 더 이 포커스가 유동성이 더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실적, 저는 이제 상반기 때 삼성 SDI 실적이 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좀 상반기 때까지도 실적에 대한 어려움이 붙이는 부분은 저는 주가에 이미 좀 작년에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삼성 SDI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편하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 SDI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직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이셨고요. 우리 기술 투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지금 1억 달러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술 투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뭐 한 8% 가까이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시대가 이제 열리고 이쪽으로 돈이 계속 몰려가면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강세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있겠죠. 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해서 뭐 우리 기술 투자처럼 우리나라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우리 기술 투자 신용 잔고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단순 어떤 이 두나무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어떤 테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 그리고 이 신용 늘어나는 부분, 그건 참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이고 이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매수한 이후에 좀 계속 그 중장기로 갖고 간다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특히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어가는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비트코인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이걸 주식으로 관련주로 연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관심 주식 8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1%대 상승세, 두산 로보틱스는 11위권에서 3.8% 하락세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두산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주가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뭐 정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좀 좋게 봐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원전 그리고 뭐 방산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제 실적주로 수적 바뀌고 있고 중요한 게 이 정부 정책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의 그런 호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으로도 봤을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우디죠.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라는 부분은 어떤 단순 그냥 수주가 아니라 추후에 어떤 중동 쪽에서의 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원전 관련주 정말 힘들었던 작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투자 에너빌리티에 좀 관심 있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도 시세 괜찮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 작년에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이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순매수 1위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코스닥은 좀 덜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좀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강세다 보니까 뭐 이제 코인 시장으로 조금 자금이 많이 몰린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가늠하는 어떠한 좀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어떠한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방향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내 증시 상승이 뭐 엔비디아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어제 이런 이제 미국장에서 AMD라든지 빅테크 관련주들의 좀 급락이 나온 만큼 오늘 이제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끝도 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게임주 위주들 섹터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코스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 SDI 아까 언급했죠. TCC 스틸, 한화투자증권 5개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말씀드린 만큼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세에 따라서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련주인 갤럭시 SM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까지도 좀 아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결국에 일정 수량이 좀 유통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채굴 보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또 미국에서 또 이제 ETF를 또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런 자금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이제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감 기간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4,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이하대에서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우선 1차적으로 5,3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나도 있다. 한화투자증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닥인가요?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신성 ST, 우리기술투자, 필에너지, 네페스아크 이렇게 5개 종목 되겠습니다.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네페스아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가격대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워낙에 지금 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실적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대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 AGI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또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 메타와도 앞으로의 어떤 협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뉴로모픽 칩을 해서 이런 이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뇌를 이제 모방한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페스아크에서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 개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배 가까이 또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올해 어떠한 그런 또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아크 어제도 전문가들이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가 급등한 회사들 좀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봉LS입니다. 이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미 FDA로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GLP와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유사체 비만 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인 이 대봉LS가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조정세 보이면서 1.23% 내린 1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진엔텍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의 이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현재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원자력 섹터의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중 우진엔텍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문기술 제휴사로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5.87% 내리면서 2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디지캡인데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자금과 기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약 140억 원 규모의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6,49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미래컴퍼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정부 국채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 미래컴퍼니 주가가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서 전고체, 리튬 메탈, 그리고 리튬 황 등 세 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주가가 3.88% 오른 32,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농화성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요즘 2차 전지에 있어서 정말 미래 먹거리로 불리고 있죠. 이 마찬가지로 어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섹터가 자그마치 7.8% 하루 만에 상승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을 개발 중인 한농화성 역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2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아직 멀리 남아있는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이름만 있으면 주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따라가 말할 종목 전문가 가져온 거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넷마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아까 게임 섹터 말씀드린 만큼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데브시스터즈, 크래프톤 이런 게임주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이 지금 또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넷마블 역시도 좀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또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 이후부터 지금 8개 분기 만에 지금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은 그동안의 어떤 그런 실적 부진의 원인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주가 상승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반기 때 벌써 신작만 5개 정도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또 신작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게임 업계의 어떤 그 업황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기보다는 유명한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따오면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역시도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7개의 대제라는 이런 이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또 올해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애니메이션에 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게임 이용자 수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일정 수준의 좀 흥행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판호 발급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2의 나라라는 또 기존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저번 달부터 중국 쪽에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고 지금 출시하자마자 이미 또 상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2024년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지만 800억대 적자에서 올해는 한 800억대 오히려 좀 흑자 전환으로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9,500원 이하대에서 한번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전고점을 좀 넘어서 한 7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중국에서 뭐 판호 발급 재개 기대감 이런 게 좀 주가에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오늘 알아봤고요.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이넴텍 핸드폰 관련되는 업체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최근 이제 폴더블폰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중심에서 아무래도 좀 폴더블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고객 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도 그 폴더블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내장 힌지나 이제 외장 힌지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도 뭐 폴더블폰을 양산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 만큼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무래도 그 폴더블폰을 좀 생산을 할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최대 고객사인 또 파이넴텍의 어떤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기업 중에 이제 디스플레이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쪽으로 생산 경험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플이 이제 뭐 생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폴더블폰 양산을 하고 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파이넴텍 역시 그에 따라가는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외장 힌지를 또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내장 힌지를 제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외장 힌지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승인을 또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떠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뭐 내장 힌지, 특히 외장 힌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그 폴더블폰에 있어서 좀 핵심 요소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도 굉장히 좀 높은 이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일부 기업들만 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중국 브랜드인 뭐 화웨이도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들을 보실 때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도 기존 매출 중국 매출 비중이 20%에서 현재 30%대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판매량 증가가 동사의 어떠한 그런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수준에서 올해는 400억대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좀 눌립니다. 그래서 9,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1,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E3 전문가는 넷마블, 파이넴텍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E3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청률 반등 시작입니다. 23년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청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라는 시장 환경 때문에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년 들어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23년에 주요 작품의 평균 시청률이 6% 정도였는데요. 이미 24년 평균 시청률이 8.4%로 이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드라마죠. 배우 김수현, 김지원 씨가 주연을 맡은 눈물의 여왕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2회 시청률 기준으로 삼아봤을 때요. 평균 8.7%, 최고는 10.2%를 기록하게 되면서 동시간대 1위를 벌써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광고
비수기를 지나는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비수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4월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엔 광고 시장에 다시 한번 성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7월과 8월에 올림픽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TV 광고 또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십자 웰빙입니다. 영양주사제 업체이고요. 주력 사업으로 태반 주사제인 라이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넥이 중국 수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수출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약 140억 원 정도 수익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허가 승인만 남아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건기식 사업 물적 분할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좀 일으켜왔던 건기식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4년 가이던스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가능성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리포트에 함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애플이 주 매출처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와 함께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애플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LG 이노텍의 주가도 함께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의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미 악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정비를 좀 효율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들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종목은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나 전장, 기판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광학 솔루션 사업이 주 매출처입니다. 약 80% 정도의 매출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이나 3D 센싱 모듈을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애플에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커버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저커버그 메타 CEO가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삼성과 LG전자 회장을 만나서 XR 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XR 기기 자체의 3D 모듈, 그런 3D 센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플이 주 매출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하락이 함께 약세를 시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4일에는 유럽연합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지난 5일에는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일단 25.5% 줄었고요. 올해 첫 6주간 기간만 보더라도 무려 24% 정도 줄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을 강조했던 맥북 에어를 시장에 내놓기도 했지만 반응이 딱히 많이 나오진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애플을 따라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추가 하향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 일단 상반기에 있을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올해는 수익성 방어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적으로 환율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준으로 삼았던 게 1,270원이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 1,311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량이 가격을 만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폰
아이폰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 비중을 좀 높이게 되고 고급화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이 수요에 대한 우려를 가격으로서 만회를 해 나가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24년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될 전망인데요. 보통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9월 달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애플 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한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사양의 변화가 줄어들었다라는 점 또한 LG 이노텍에게 있어서는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고급화를 한 것은 맞지만 사양 변화는 좀 적어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봐야 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뉴욕 증시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좀 많이 사네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효성, TNC, 풍산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넷마블, 파이nem텍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